이 사고 현장이 아닙니다. 날짜도 다릅니다. 시간과 일시 장소를 밝히지 않고 하기 위해서 다른 영상으로 배경을 깔았습니다. 밤 11시경입니다. 왕복 4차로 도로, 6차선도 넓어지는 도로 위치에서 저 앞에 육교가 있답니다. 육교 앞에 취객이 바닥에 누워 있었답니다. 역과했어요. 그래서 사망했습니다. 사람인지 몰랐대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래서 사망 뺑소니가 됐어요. 이거 우선 과실치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이죠. 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그다음에 사고 미조치가 될지, 사고 미조치는 뺑소니 특가법상의 뺑소니가 있고요.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미조치가 있는데요. 특가법상의 뺑소니는 내가 잘못해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도 알고서도 그냥 갔을 때 처벌이 무겁죠. 사망 뺑소니는 5년 이상입니다. 또 사고 미조치는 저거는 내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나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가면은 내 잘못 없을 때는 사고 미조치에 해당됩니다. 사고 미조치는 잘못을 따지지 않으니까요. 기소를 생각해서 제가 무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이 베스트 워스트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운전자 보험 없답니다. 자동차 보험은 대인 1, 대인 2, 네, 종합보험 가입돼 있대요. 근데 뺑소니가 되면요, 보험 안 돼요. 보험사에서 먼저 해주고 나보고 다 토해내라고 합니다. 책임보험 1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대인 2는 1억 원. 그럼 2억 5천만 원 내가 2억 5천만 원까지 내가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게 뺑소니가 무진장 무서운 거예요.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은 뺑소니로 기소되더라도 무죄 받으면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죠. 변호사 비용이. 근데 운전자 보험도 없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문철 변호사께 맡기면 수임료, 네, 얼마인가요? 어디까지 변론해 주시나요? 저는 맡으면 끝까지 다 도와드리죠. 물론 어떤 분은 저 여기까지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맡으면은 그분이 저는 1심은 한 변호사님한테 맡기고요. 만약에 1심에서 안 되면 항소심은 저 다른 변호사한테 갈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먼저 여쭤보죠. 자, 이 사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끝까지 다 도와드릴까요? 아니면 저는 그냥 1심까지만 할까요? 또 어떤 분은 수사 단계까지만 할까요? 뭐 이런 분도 계신데요. 저는 맡으면 끝까지 갑니다. 상대가 원치 않으면 그냥 거기까지만 하지만 상대가 내 변호사님께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끝까지 갑니다. 저는 회사도 다녀야 되고요. 아이고 업무가 제가 무척 업무 강도 높은 편인데요. 여기에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제한속도 60이래요. 60인데요. 근데 가다가 황색이래요. 황색이라서 아유 빨리 통과해야지 밟았대요. 밟으면서 빨간불 바뀌면서 아마 교차로 통과했는데 교차로 들어가기 한 40m 전에 사고 났다는 것 같아요. 취객을 밟고 가면서 네, 그래서 밟고 빨간불 때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온 가족이 다 깨어 있었대요. 뭐야? 방지턱 세게 밟았나? 그래서 뭐 방지턱 세게 밟은 거야? 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아니 뭐 트럭 낙하물을 밟은 것 같은데? 그러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뺑소리가 됐답니다. 낙하물을 밟더라도 멈춰서 확인했어야 되는데 왜 그걸 생각하지 못했을까? 속도는 잘 모르겠는데 60도에서 과속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바닥은 어두웠고요. 근처가 육교가 있어갖고, 네. 그래서 저 신호만 보고 황색일 때 바닥은 보지 않고, 빨리 가야 되겠다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뒤차 목격 차량이 있었는데 그 블랙박스에 황색등이 들어오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다가 덜컥 밟고 지나가더래요. 교차를 지나 잠시 서행하더래요. 그 경찰이 봐라 너 교차를 지나서 잠깐 멈춘 거 서행한 거 사고 알고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질문하는데요. 근데 저는요 그게 무슨 트럭에 떨어진 낙하물을 생각했지 사람의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가족 애들까지 다 타고 있었는데요. 예, 사람 사고 났으면 제가 왜 가겠으면 종합보험도 가입돼 있는데요. 그리고 걸어가는 건 없고 그러니까 넘어지고서 누워 있으면서 제가 첫 번째로 지나간 거예요. 네. 어떻게 누워 있는지는 그건 없는데요. 차량의 앞범퍼, 보니, 전후, 좌우 차량에서 보내달라 그랬습니다. 범퍼에 부딪히는 흔적은 없고요. 바닥으로 무언가 들어갔다는 흔적만 있습니다. 제가 하여튼간 차도에 눕고 제가 첫 번째 사고 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택시에서 내렸는데요. 택시 내리면서 만취 상태였다는 것이 택시기사의 녹음에 거기 남아있대요. 그래서 만취 상태로 길에서 누워있다가 사망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이 잊혀지기 전에 빨리 많은 걸 많이 좀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주고 싶어요. 억울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고인을 생각하면 아유 나의 억울함이 죽은 사람이 비할까? 누군가를 죽게 했다는 사실이 감당하기 힘듭니다. 가족들은 산 사람 살아야지 라고 하지만은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습니다. 낙하물 뭐가 떨어질 때 갑자기 사람을 변해서 나한테 달려드는 듯한 그런 꿈과 생각이 자꾸만 그래서 이 트라우마 정말 평생 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온 가족이 다 깨어있는 상태고 모두 뭐지? 온 가족이 방귀 세게 넘는 느낌이라고 얘기하고는 제가 트럭 낙하물 밟았나 봐. 그리고 그냥 갔습니다. 녹음되어 있나요? 그 대화 내용이? 없어요. 블랙박스가 없어요. 아이고 중고차 구입했는데요. 블랙박스가 없는 거예요. 제가 또 설치하지도 않았고요. 경찰이 혹시 블랙박스 불량이 떼어냈는지 그거 확인했는데 전 블랙박스가 원래 없었습니다. 질문자는 몇 살인가? 46세예요. 어디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목격차량 블랙박스 확보 안 되었나요? 경찰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 받겠다고 했나요? 뺑소니는 운전자 보험이 안 되죠. 개인 돈으로 변호사 선임하는 거 그게 그리고 운전자 보험 또 없으세요.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 운전자 보험에서 만약에 무죄 받으면은 그러면 이제 나와요. 일단은 처음엔 안 되다가. 근데 운전자 보험 없어요. 그럼 개인 돈으로 변호사 선임해야 되니까 그게 크게 부담될 것이니까 이곳을 통해서 저한테 질문하세요. 그러다가 법원에 기소된다면 그때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하는 거 어떨까요? 목적 차량 블랙박스 경찰이 갖고 있답니다. 목격 차량 블랙박스에 의해서 그래서 무단횡단자가 아니라 역과 사고로 경찰이 판단이 된 겁니다. 조사관이 수원에서 거짓말 탐지 검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이겠죠. 저 받을 생각입니다. 받아야죠. 내 속을 보여줄 수 오로지 그것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머릿속에 저 낙하물이 사람 바뀌는 게 자꾸만 떠오르는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또 거짓말 탐지 검사가 잘못 나올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걱정 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본인 돈으로 해야 되니까 부담되실 테니까 이곳에 저한테 질문하세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국선 변호인 신청하세요. 저 이분한테요. 제가 대만에 있을 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몰랐죠. 나중에 또 전화가 와요. 그래서 실례자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모 방송국의 PD를 통해서 제 전화번호를 알았대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그럼 제 홈페이지에 올리세요. 그럼 홈페이지에 올릴 때 저랑 무인정 많이 글을 주고받았습니다. 연휴 기간 중에도 제가 대만에서도 계속 이제 답변했고요. 또 한국에 와서 답변했고요. 저 이분 답변 정말 무진장 많이 했어요. 이거 상담료 돈으로 받으면 몇백만 원치 이상 했을 겁니다. 자, 운전자보험 가입되지 않고요. 기소 후에 대응은 늦지 않을까요? 자, 무혐의 가능성. 최종 결과가 베스트 버스트. 예측이 안 되네요. 감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께 질문드리기 전날 인터넷으로 찾은 법무법인 어디에 찾아갔어요. 변호사가 180명 있다든가? 근데 5년 이상 가능성이 있대요. 중범죄라서 전관 변호사 써야 된대요. 준비를 잘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다고 해서 저 불안합니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판례를 찾아보면서 정보를 찾고 있는데 제가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거 앞으로 재판, 형사합의, 민사합의 모든 거를 변호사님 통해서 확실하게 리스크 없도록 진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소 후에 국선 변호인 신청한다면 지금 한 변호사님께 맡기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 변호사님께 의뢰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면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안전한 방법을 택하고자 합니다. 저는 저한테 맡기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운전자 보면서 나오는 돈 같으면 제가 편안하게 도와드립니다. 누군가는 그 돈을 누구한테 줄 거 아니겠습니까? 저보다 교통사고 경험이 없는 변호사 누군가한테도 그 돈을 주고 맡길 거니까 그렇다면 경험이 많은 저한테 맡기시면 제가 열심히 도와드려요. 근데 본인 돈으로 2, 3천만 원? 그건 제가 부담스러워서 제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사건 하나 맡으면 2, 3천만 원인데 저는 그냥 하시라고 그럽니다. 저한테 맡기고 싶어서 지금 이분 저한테 무진장 맡기고 싶어 하세요. 사건 다음날 인터넷으로 찾은 법무법인 어디에서 상담받았는데요. 그래서 불안감이 지금 중범죄라서 잘해야 된다고. 그 법무법인은 엄청 겁을 주는 것 같은데요. 설령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길에 누워 있었으니까 왕복 4차로 6차로 늘어나는 곳에 그러면 피해자가 실이 누워있던 사람이 100%가 될지 최소한 80% 이상은 돼야 되겠죠. 아무리 적어도 70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었으면 80 내지 100이 될 거고 또
흰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70%는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실형 선고는 아닐 것 같으니까 국선 변호인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전관 변호 수임료는 어느 정도 뉘앙스든가요? 네. 저도 그렇게 좀 겁을 준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 준비도 안 해가고요. 이분이 자료 준비를 무진장 많이 해주셨어요. 저 안 읽었습니다. 그건 읽을 필요가 없어요. 본인한테 유리한 것만 해놓으셨거든요. 무진장 많이 해주셨는데 저 거의 읽을 시간도 없고 시간 있어도 안 읽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자료 준비를 안 갔는데 지금 자료 준비가 철저히 돼 있어요.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라고 그랬어요. 피해자 가실이 크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저는 국선 변호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월수도 이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변호인이 없고 이거는 국선 변호인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법원에서 선정해 주는 것 같은데요. 예. 그 기준 월수도 270만 원 이하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 보면은 이 판사가 이것은 변호인이 필요하겠다 싶을 때는 국선 변호인을 이제 선정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전관 변호사 수임료 거기는 3인이 한 팀으로 구성해서 한다고 합니다. 예, 3인이 한 팀. 그럼 변호사 3명치? 저랑 우리 주태근 변호사랑 근데 우리 이진영 변호사랑 셋이 같이 모였어요. 3명 한 팀? 그럼 저도 3배 받아야 될까요? 예, 대형범 수사 단계에서 재판까지 변호하고 혹시 1심에서 안 되더라도 3심까지 얘기했는데 근데 계약서상에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 법인에서는 사고 미조치는 무혐의, 과실치사는 무혐의가 불가하대요. 무조건 재판이래요. 그래서 집행유예래요. 변호사 비용은 1,100에 3,300만 원 받는데요. 일단 2,200만 원 얘기했대요. 전관 변호사가 포함돼서 2,200원 했던 것 같은데 교통사고 전관 변호사가 잘할까요? 한문철 변호사가 잘할까요? 사실 이 비용이 저에게 부담이나 변호사 비용 관련상 비싼 거 싼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인건비만 2,200원, 변호사 비용만 2,200이에요.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 입회할 때마다 처음에는 그냥 나중에 33만 원씩 또 플러스 된대요. 그래서 10월 4일 날 입금해야다가 계약 체결된대요. 계약서를 저한테 올려주셨어요. 자, 무혐의가 선행돼야 뺑소니가 무혐의가 될 수 있다? 과실치사가 무혐의가 돼야 뺑소니가 무혐의가 될 수 있다? 아니죠. 뺑소니가 먼저죠. 예, 알았느냐 몰랐느냐. 업무상 교통사고가 무혐의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특가법상 뺑소니가 아니고 사고 미조치냐 아니냐가 문제되는 거죠. 순서가 일단 뺑소니지 아니냐가 먼저예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뺑소니가 되면은 보험 안 돼. 내 돈으로 2억 5천만 원 내야 돼요. 알고도 그냥 가느냐 몰라. 이게 포인트. 그 다음에 내가 피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그 다음 문제죠. 근데 법무법인은 좀 다르게 얘기했네요. 자, 나는 두 가지인데요. 교통사고, 뺑소니. 사망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형사비는 필요하다 생각한답니다. 근데 진짜 육교 밑에 어두운 데 있었으면 진짜 안 보일 수도 있죠. 예, 육교에서 좀 17m나 20m 떨어졌다 그러는데요. 얼마나 어두운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꼼꼼한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가로등이 있는지, 가로등이 있겠죠. 가로등이 얼마큼 있는지, 가로등이 중간에 꺼져 있는지, 가로등 사이에 있는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피해자가 사망한 뺑소니 무혐의를 받아야 특가법상 영향을 받지 않아. 일단 교통사고를 무혐의 받아야 무혐의 받으면 특가법 당연히 빠지는 거예요. 그때는 사고 미조치 여부만 문제돼. 그건 벌금 조금밖에 안 돼요. 예. 또 뭐가 복잡해요. 예, 뭐라고 뺑소니는 피해자를 사망케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성립한다. 그렇죠. 나의 잘못으로 사람 사망케 하고도 그냥 갔을 때 뺑소니죠. 하여튼 이 공대 출신 이 연구원께서 뭔가를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답답합니다. 결론. 과실치사 무혐의인데 집중해야 된다. 아니에요. 뺑소니 부분이 더 중요해요. 뺑소니. 알고 갔는지 모르고 갔는지. 예. 도주의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일관성 있는 답변. 아무리 일관성 있는 답변 하면 뭐예요? 합리적이지 않으면 인정 안 해주는데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뭐 해야 될지 할 게 없어요. 사고를 알고도 그냥 갔으면 운전 잘못이 있으면 특가법상의 도주치사. 잘못 없으면 사고 미조치. 예. 사고를 알고 왔는 이게 제일 포인트죠. 우선은 사고를 몰랐다는 부분에 집중하시고요. 다음은 안 보였다, 불가능했다는 부분에 집중하셔야 되겠네요. 그 사무실에 2,200만 입금하고
맡기실 것인지는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고맙습니다. 2,200만 원 주고 맡길지 말지는 저의 판단이죠. 우선 사고를 몰랐다는 부분에 집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가항력된 부분에 집중하겠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계약서를 올려주셨어요. 법무법인은 어디 계약서입니다. 10월 4일까지 입금해야 된대요. 계약서를 이미 작성하고 오셨어요. 작성하고 오셨고 저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처음에 전화는 그 사모님께서 하셨어요. 나중에 제 홈페이지 질문은 이분이 하셨고요. 변호사님께서 한 변호사님께 맡아주세요. 여건이 안 된다면 다른 분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못 맡아주신다면 법무법인 빵빵과 추가로 어떤 변호사, 거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래요. 거기에 또 상담하러 가려고 합니다. 2차 조사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변호사 선임해야 될 것도 마음이 조금 배집니다. 이번 주 중으로 변호사 선임을 결정지어야 됩니다. 이번 주가 어제까지예요. 본인이 판단하실 부분이지만 교통사고 전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교통사고에 대한 데이터와 경험이 제대로 축적되어 있는지 그거는 일반인들은 모르겠죠. 저는 운전자 보호에서 변호사님비가 지원되는 거라면 제가 편하게 도와드려요. 근데 본인이 선임비를 내야 된다면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본인한테 2,000불, 3,000불 받기 싫어요. 예.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면은 진짜 교통사고 한 번도 안 해본 변호사한테 그 돈 갖다 주고 맡겨요. 누가 내 아는 사람도 여기 앞 찾아가 봐. 그러고 답답하면 그냥 맡겨요. 그거보다는 제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부산이든 대구든 광주든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본인 돈이 하면은 저 진짜 맡기 싫습니다. 다만 2021년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좌회전 하자마자 앉아있는 사람 충격에 사망했어요.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 했어요. 무죄입니다. 무죄. 그 사건 한번 볼까요? 제가 개인 돈인데도 맡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2021년 11월에 부부가 같이 외출했다 돌아오는 중입니다. 60대 초반입니다. 여기서 좌회전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쿵. 뭐야? 여기 사람이 앉아 있어요. 보일까요? 블랙박스는 보이지만 운전자는 안 보이죠. 이 사건으로 사망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무죄입니다. 근데 경찰관은 운전자의 잘못이 있대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했더니 경찰관이 이걸 봤어야 된대요. 여기 볼록 거울 있잖아요. 볼록 거울. 이걸 봤어야지. 볼록 거울이 보여요? 안 보이지. 걱정하지 마세요. 무죄예요. 무죄. 네, 경찰관은 잘못이라더라도 검사가 무혐의할 겁니다. 저한테 여러 번 글을 주고받았어요. 근데 변호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희 부부를 살려주세요. 아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는데요. 근데 이분이 운전자 보험도 없어요. 변호사님 제 사건을 꼭 맡아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오시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오셨어요. 그러면서 적금을 해약해서 2천만 원을 준비해갖고 오셨어요. 아니 오시지 말는데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변호사님 제 아내가 몹쓸병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아내가 면역력이 약해지고 있는데 둘 다 밥을 못 먹습니다. 경찰에 불려갔다 오고 조사받고 오고 경찰 전화 한번 받고 변호사한테 질문하고 답변 확인하고 그럴 때마다 계속 스트레스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그분이 아내분께서 임파선암으로 기억해요. 이대로 있다면 제 아내 잃을 것 같습니다. 돈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요. 변호사님 나중에 법원에 가서 무죄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동안에 제 아내 죽습니다. 그 얘기 듣고 제가 그 사건을 맡았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경찰에 의해서 서내고요. 근데 경찰에 도로교통공단에 분석하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해보자. 그리고 저 볼록 거울에 보려고 해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해보자. 그리고 그때 우리 이진영 변호사 내려갔어요. 부산에. 밤에 하자. 밤에. 똑같은 시간에. 키도 불박차 운전자랑 비슷한 그 조사관이 도로교통공단의 그 사고조사원. 결과 안 보인다. 볼록 거울 봐도 안 보인다. 저기 빛이 보이는 거죠. 빛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데도 조사관이 나는 사망사고를 혐의 없으면 못한다. 검찰로 넘겼어요. 검찰이 또 의견서를 길게 써냈죠.
검찰에서 무혐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부부를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만일 제가 경찰에서 그 분석을 안 했으면은 도로교통공단에 분석 안 한 채로 법원까지 갔을 겁니다. 검사가 잘 모르잖아요. 여기 보이는데 이걸 왜 못 피해? 예, 쭉 가다가 여기에 이거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이만큼 보이잖아요. 예, 이걸 왜 못 피해? 이건 못 피하는 이유가 있죠. 바로 이거죠. 이거. 운전자 눈보다 블랙박스가 나보다 위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는 보이지만 운전자는 이렇게 보이니까 요만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누가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서 있으면 보이겠죠. 저는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이거 없으면은 재판까지 가서 오랫동안 그러면 스트레스 악화돼 갖고 제가 한문철의 조기 대응 플랜을 만들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사고입니다. 아니 이거 어차피 이거 빨리 이 경찰 검찰에서 빨리 무혐의 돼야지 저걸 갖다 법원까지 가고 그리고 이거 만약에 운전자범이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범이 안 나오잖아요. 검찰에서 무혐의 되면은 그럼 운전자범 이거는 엉망이구나 엉터리구나. 그러면 처음에 빨리 해결해야지. 처음부터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고 처음부터 변호사님비가 나와야지. 이 사건이 제가 운전자 보험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계기가 이게 2021년 11월에 있었던 사고인데요. 그래갖고 제가 이게 상담이 저한테 올라온 게 아마 2021년 11월 10일 날 이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죠. 여기 보면은 대화를 25번, 2번, 한 30번 이상의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건이 그때 운전자본 제대로 돼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해갖고 2022년 10월에 만든 게 한문철의 조기 대응 플랜입니다. 아까 그 부산에 앉아있던 사건 말고는 자기 돈으로 저한테 맡기겠다면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정말 부담스러워요. 저는요, 이분이 2,200만 원 말씀했는데 그게 다른 사건에 비하면 저한테는 크지 않은 돈이에요. 왜? 요즘에 2천만 원짜리 옛날 거 요즘 3천만 원이 많아요. 또 요즘에 5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아직은 없지만 저한테 나중에 5천만 원짜리 저한테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한테는 이게 다른 사건, 운전자 보면서 선임이 나오는 것에 비해서 수임료가 낮아요. 사건 맡기시는 분한테는 그게 매우 부담스러워요. 전 그래서 싫다는 겁니다. 제가 직접 맡아 도와드리는 서로가 부담될 수 있으니까 저랑 친한 변호사님을 추천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보다 좀 그보다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도와주실 분을 제가 제 선배분들이나 또는 이렇게 제 후배나 이렇게 동료나 제가 추천해 드릴 수는 있어요. 제가 얼마 준비하면 될까요? 개인이 부담하기는 부담된다는 거 그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변호사님한테는 얼마 하면 될까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부모님한테도 또 처가집가도 해서 수임료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결과가 매우 중요하죠. 한 변호사님께서 경험상 어떤 변호사라도 진행 결과 차이가 없다면 차이가 있지요. 뭐가 포인트인지를 맥을 짚어야 되니까요. 차이는 있어요. 제 마음에는 한 변호사님과 다른 변호사님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있죠. 저는 경험이 많잖아요. 경험이 많고 우리나라에서 큰 교통사고는 한 번은 저한테 질문이 올라오잖아요. 날마다 하루에 한 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저한테 올라오고 그리고 제가 조언 드리고 그 결과 저한테 알려주고 그중에 일부 저한테 맡기셔서 제가 무죄 받고 무혐의 받고 데이터가 제일 많죠. 차이가 있겠죠. 그죠? 한 번도 안 해본 분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겠죠. 다른 변호사 소개시켜 주시고 그분이 제 일을 변론해 주시다가 필요할 때 한 번씩 변호사가 자문과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던 그것도 고려하겠습니다. 저는 이분이 1,000만 원에 저한테 맡기신다고 저는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에 다른 걸 해야죠. 그런데 다른데 2,200만 원에 맡겨봤자 거기 제가 볼 때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이건 전관 변호사 필요한 게 아니에요. 포인트가 필요해요. 그럼 제가 아는 분한테는 제가 이렇게 추천해 드린다고 그러면 그분은 제가 유튜브에 설명한 꼼꼼히 다 보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저한테도 또 아우님 이럴 때 뭘 좀 더 하면 좋을까? 저한테 또 코치를 받으세요. 근데 그런 분을 제가 추천해 드릴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번 주 내로 변호사님을 끝내려고 합니다. 저는요. 그리고 그분이 일은 사람이 하는 거고
그리고 사람이 어떤 마인드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누구랑 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도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과 변호사님께서 못 도와주신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자문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중요한 거는 포인트를 제대로 짚어야 됩니다. 제가 맡아도 무죄 안 나올 수도 있죠. 예. 제가 맡는 무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맡는 건 무죄가 될 만한 것에 포인트를 짜서 그걸 짚고 넘어가는 거고, 어떤 분은 그 포인트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 거고. 다만 운전자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이 2, 3천만 원 마련은 엄청 힘든 일입니다. 저랑 친한 선배님께서 열심히 해주실 것 같은데, 그리고 제게 자문도 구하실 듯한데, 혹시라도 아직 결과 안 좋으면 저를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해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이분이 여태까지 저한테 쭉 올리신 글을 보면은 이렇게 꼼꼼한 분은 저는 안 맡아요. 제가요 사건 안 맡는 기준이 있습니다. 너무 디테일하면 저는 안 맡습니다. 굵직굵직한 거 봐야 되는데요. 디테일한 분들은 자기 본인한테 유리한 것만 쭉 하고요. 그러면은 변론이 안 돼요. 배를 몰고 북극성을 보고 가야 되는데요. 제가 선장이잖아요. 근데 이거 그러면 못해요. 전 그래서 이분 사건은 이분이 돈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저한테 질문하실 때 너무 디테일하게 많은 걸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요하지 않은 걸 너무나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들 사건은 안 맞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안 맞습니다. 추천도 못해요. 그리고 전 여태까지 보면 저한테 저를 믿고 굵직굵직하게 가는 거 네, 변호사님 맡기겠습니다. 그건 결과가 좋아요. 근데 저보다 더 많이 디테일하신 분들 사건은 결과가 안 좋은 그런 징크스가 있어서요. 그래서 저는 안 맡아요. 수임료를 아무리 많이 주시더라도. 다른 분이 맡았다가 원망이 걱정스러우면 직접 해주세요. 변호사님 직접 해주세요. 결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2, 3천만 준비하겠습니다. 그거 저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결과에 제가 승복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예,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했을걸. 그때는 나보다 좀 더 긍정적으로 얘기해 줬었는데, 희망적으로 얘기해 줬었는데, 한 변호사는 이건 안 될 거고, 네. 제가 프로젝트를 여러 개를 하는데요. 열심히 하죠. 근데 그러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예, 모든 걸 다 쏟아붓고 나면 결과에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성격입니다. 국내 최고의 변호사이신 한 변호사께서 받아주신 결과가 무죄가 아니라면 제가 잘못한 거겠죠. 예. 그러나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제가 최종 결과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려면 한 변호사님께서 맡아주세요. 다시 한번 고려해 주세요. 지인분 소개가 부담스러우시면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고마운 분께 부담드리기 쉽지는 않네요. 다른 변호사 찾으면 됩니다. 내일 유튜브에서 종합적으로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검색해 봤는데 비슷한 걸 못 찾겠어요. 좌회전하다가 우회전하다가 이런 건 찾았는데요. 경찰이 목격자 블랙박스는 있는데 와서 보여는 주는데 줄 수는 없대요.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근데 검사 판사에 따라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늦은 시간 국도주행, 빛이 없는 밤안경, 커브길 돌자마자 속도, 라이트 조사각, 제동거리. 근데 저는 몰라요, 여기가. 빛이 없는 밤안경. 근데 가로등이 있을 것 같아요. 가로등이 있는지 없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커브길, 커브 돌자마자 있으면 진짜 피하기 어렵죠. 저는 아무것도 본 게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속도로 주행하다가 실제 사람의 힘을 인지해서 피하려고 했다면 핸들을 급하게 꺾었을 거고, 그럼 우리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분은 몰랐다는 거죠. 몰랐으니까 역과했다는 거죠. 뺑소니에 대한 변명은 사람인지 몰랐어도 무조건 세워서 현장을 보는 것이 운전자의 의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내가 왜 그걸 안 했을까? 경찰이 특가법상의 뺑소니인지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미천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밤 11시경 어두운 밤, 가로등 없음. 가로등이 없네요. 가로등이 없다는 건 제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제 눈으로. 인적 없음. 38번 국도. 제한속도 60. 왕복 4차로 가다가 6차로 늘어나고. 사고 지점 전에 커브길 탈출 지점. 직선 구간이면 라이트 불빛 따라서 시선 고정했겠지만은 또 신호 변경 시점이라서 신호등 보느라고 밑을 못 봤음. 육교 뒤편에 가로등이 있고 육교 아래는 그림자로 짙은 운정이 있으며 여기 또 가로등이 나오잖아요.
그럼 도대체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건지 못 띄엄띄 있는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육교 뒤편이 밝아서 밝은데 전광판이 있으면 그 밑에 안 보이듯이 그게 더 어떻게 안 보였다. 나 혼자가 아니라 가족까지 해서 부인과 애들까지 4명이 타고 있었다. 전혀 사람인지 몰랐다. 근데 차에 혹시 덜컹해서 이상이 있나? 오케이. 차 가지네? 그래서 간 거다.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 음주도 아니고 종합분 돼 있는데 내가 도망갈 이유가 없다.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은 경찰이 갖고 있습니다. 특가법 사망뺑소니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영상을 올려주셨어요. 몇 개를. 근데 영상에 사고가 안 나와요. 나중에 현장에 가본 영상인가요? 그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저만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 가로등이 없네요. 가로등이 없다가 왕복 4차로 중앙분리돼 있어요. 가로등이 없다가 가로등이 생깁니다. 가로등이 생겨요. 건너편에. 6개 앞에부터 가로등이 있어요. 그게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껌껌한 건 아니에요. 저한테 영상을 3개나 올려주셨는데요. 사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올려주신 영상들은 어떤 내용인가요? 나중에 현장에 가보신 건가요? 그렇대요. 근데 무진장 꼼꼼해요. 그러면서 이 블랙박스는 없는데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둡게 스마트폰이 더 밝게 찍히잖아요. 그런 건 제가 다 감안하죠. 그래서 저한테는 결국은 사고 블랙박스 영상도 없고요. 사고 지점이 어딘지 거기 사진도 없고요. 사고 다음 날 야간에 사고 현장 유광과 동일한 밝기로 영상 촬영하면서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증거를 수집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올려주신 거는요. 그 확산 저로서는 아무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변호사님 유튜브 하지 말아주세요. 유족들이 보면은 힘들어할 것 같아요. 술 취해서 누워있다가 그럼 비난의 댓글이 달리게 될 텐데 제가 유족이라면 큰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유가족을 걱정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단지 저에게 의견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라면 유튜브랑 다른 방법 안 될까요? 여태까지 다 설명드렸잖아요. 저도 저의 억울함도 많이 힘들지만 돌아가심을 생각하니 마음이 또 많이 힘들어지네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상존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이 방송이 어떤 나비 효과로 돌아올지 매우 두렵습니다. 지금 영상 올리는 시기가 적절한 것인가 하는 것도요.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연휴 끝나자마자 몇 분의 변호사님과 상담을 했대요. 나중에 집에 가서 상담 결과 정리해서 올리겠대요. 네, 방송 안 하겠습니다. 네, 보류하겠습니다. 3분과 상담했습니다. 밤 11시에 글을 올리셨네요. 법무법인 빵빵 2번째 상담이래요. 처음에는 변호사님과 상담인데 상담실장 전화했대요. 전화로. 오늘은 변호 목표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달라였고 기소 전에 수당에서 무혐의 받는 데 집중하겠다. 무혐의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뺑소니나 사고 미조치를 무혐의, 과실치사도 무혐의가 목표지만 어려울 것 같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겠다. 이거요 코끼리 다리 만지기예요. 무혐의일지 아닌지 몰라요. 2,200만 원은 변호사 비용과 경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송금보수는 따로 받지 않겠다. 경찰 조사 한 번만 출장비가 포함되어 있고 나중에 재조사 때는 한 번 갈 때만 33만 원씩 포함이다. 아직 전담비로 3명을 구성하기 전이다. 그래서 아직 팀이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대화 자체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0분에 5만 원씩 상담을 달래요. 그래서 일단 스톱 시켰어요. 제가 계약을 돈을 내야만 그때부터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불확실성이 커 보여요. 뭐 정관 변호사 동원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10몇 등 된대요. 10몇 등. 15등 안쪽이에요. 대형 로펌이래요. 우린 크다. 믿겨라.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통사고에 대해서 우리나라 제일 큰 김현장이 맡기시겠습니까? 한문철 변호사한테 맡기시겠습니까? 김현장 변호사님의 어머님이든가 장모님이시든가 또 우리나라에서 그 4등 안에 드는 세종에 계신 거기 사무국장님 그분 형님 사건 그런 사건도 저한테 맡깁니다. 자, 서초동에 A 변호사를 찾아갔대요. 거기 손해사정사 자격이 있대요. 지인이 소개해서 갔대요. 사망사고는 난 해본 적이 없다. 아니 사망사고 한 번도 안 해본 변호사한테 어떻게 맡긴대요? 저는 사망사고를 민사사고를 1,300~1,400건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사고 제가 상담을 5,000건 했어요. 사망사고는 솔직히 해본 적이 없다. 그러나 교통사고 뺑소니랑 치상은 다친 사건 많이 해봤다. 처음엔 그걸 몰랐어? 근데 가족이 타고 있는데 아무도 몰랐다고? 그러면 무죄 되겠네.
예, 뭐 저저저고 저저저고. 그러면서 정리한 거 잘해 오셨네요. 저는 정리한 거 안 봅니다. 일방적인 주장은 안 봅니다. 제가 필요한 것만, 자,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보여주세요.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근데 이분은 저를 만나신다 그러면 저한테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받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합의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야, 빨리 합의하면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당히 고인에도 위로는 하되 합의는 서두지 않아야 된다? 2시간 정도 대화했는데요. 수사 단계에서는 500만 원이래요. 기소되면 500만 원 또 받는데요. 제일 싸네요. 근데 여기 사망사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여기다 맡길 수 있을까요? 이번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답니다. 이분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고 역과 사고도 해봤대요. 무죄 경험도 있대요. 매우 복잡하대요. 갈 길이 멀대요. 예. 과실이 인정됐을 때와 인정되지 않을 때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저는 알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피할 수 있는 염려는 나중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실이 인정되면 무조건 뺑소니에 엮여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요, 뺑소니가 되면은, 제가 아까 설명했죠? 대인 1 1.5, 1억 5천, 대인 2 1억 원, 2억 5천. 그리고 형사비까지는 3억 원 나가야 된대요. 실형 가능성도 있대요. 저는 글쎄요, 나중에 공탁하면은 합의가 안 돼, 유죄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 공탁하면 실형은 아닐 것 같아요. 누워 있었기 때문에. 설령 뺑소니가 인정된다고 손치더라도. 5년 이상이니까 징역 2년 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가능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와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온 가족이 타고 있을 때 아무도 몰랐다고? 그럼 인정되겠네? 녹음된 거 없어요. 유리한 대로 뭐 그렇다면 그게 인정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정리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무조건 기소될 거다. 뺑소니는 과실치사 부분은 무죄 가능하다. 사고 미조치는 어렵다. 과실. 자, 교통사고 무죄되고요. 그럼 특허부선 뺑소니 빠져요. 그럼 사고 미조치는 그거 벌금 한 100만 원 내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다만 면허 취소 4년이죠. 그러면서 충격을 인지하고 그냥 갔으면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 미조치 인정된 대법원 판결을 보여주더래요. 당장 해야 될 일은 온 가족 거짓말 탐지기 검사 해달라고. 이거 해줄까요? 가족들을 해줄까요? 안 해줄 것 같은데요. 사건 당사자 아니면은 안 해주려고 그럴 것 같은데요. 거기다 또 미성년자까지 있는데요. 또 도로교통공단의 사고 분석 요청을 지금 하자는 거예요. 우선 도로교통공단의 사고 분석하자. 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동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언제 보였는지. 근데 그 결과는 기소 후에나 볼 수 있대요. 그래서 기소 후에 공단 분석 결과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나오면은 뺑소니가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잘못했다고 해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이 들어가면 분석 결과 나올 때까지는 진행 안 돼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가 기소된 다음에 공단 결과가 나와요? 합의하고 실형을 막는 플랜. 그러니까 자, 도로교통공단에서 이거는 피할 수 있었어야 된다라고 나오면은 합의하고 실형 면하는 그쪽으로 바꾸자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사고라고 나오면 그때는 뺑소니는 벗게 되고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 이게 수사 단계에서 다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소될 건지 아닌가 나중에 문제되는 거죠. 착수금 1,100만 원 달래요. 성공보수 2천만 원 달래요. 무죄가 목표래요. 무죄 안 되면 1,100만 원을 끝낸대요. 각 변호사님들 장단점이 있지만 제 사건이 모두 어렵다고 그럽니다. 머리 아프다고 그럽니다. 어떤 선택도 미래를 확정질 수 있는 선택은 없고 불확실성에 베팅해야 된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세 분의 변호사님의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미치겠네. 아니 그래서 세 분의 변호사가 그 로펌 열 몇 번째 되는 로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손해사정사 자격증 있는 변호사는 사망사고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세 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걸 저한테 왜 물어보죠? 본인이 판단하실 문제죠. 제가 의견을 드릴 그런 사안은 아니죠. 제가 그중에 어느 변호사 해라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형사사건은 성공보수 없습니다. 무죄 받으면은 성공보수 2천? 성공보수 자체가 없어요. 형사사건은요. 성공보수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있잖아요. 전원 합의체 판결.
사고 일장소 얘기 안 하고 영상도 안 보여주고 그 이분이 나중에 올리신 거 그것도 안 보여주고 어느 사건이 특정 안 되게 유튜브에서 사건의 핵심을 정리해 드릴까 했는데 원치 않으시니까 제가 더 이상 해드릴 건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 한번 찾아뵙고 직접 상담 한번 해보시면 어떨지요. 결국 지금 얘기 또 똑같은 얘기하고 이분이 또 자기가 본인이 준비하시고 저한테 얘기하려면 2시간 걸려요. 2시간이 어떻게, 아이고. 워낙 바쁘시고 저보다 더 위중한 사건이 많으실 것이니까 직접 수임 여부의 답은 안 주셨으나, 예. 네, 제가 안 맞겠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안 맞겠다는 얘기잖아요. 저를 찾아오신다고요? 그럼 변호사 세 사람 찾고 저 4번째 찾아오시려고요? 이미 제가 다 답변 드리고 있잖아요. 뭐죠? 포인트. 대면 상담도 여건이 어려우시다면 그러면 유튜브라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게 된 겁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고도 시간 얼마 걸렸어요? 한 30분 이상 걸렸죠? 이분 찾아오시면 이분 얘기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 그날 하루 공치는 거예요. 맞지도 않은 사건인데. 제가 맡을 사건도 상담이 1시간 길어지면은 이 사건은 안 맡아야 되겠구나. 상담 형사사건은 30분 정도에서 끝내야 됩니다. 길어지면 40분. 뭐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같이 그런 사건은 좀 제가 위로도 해드리고 뭐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그건 1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민사사건은. 근데 이분하고는 제가 2시간에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게 찾아오시더라도 지금 이곳에 답변 드린 이상 더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내일 저녁이나 토요일쯤 유튜브에서 사건 특정되지 않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분은요, 제일 중요한 게 덜컹했을 때 뭐지? 뭐야? 뭘 과속방지턱 밟았어? 아빠? 아니야. 저 트럭이 떨어뜨린 거 밟았나 봐. 예. 결국 포인트는 뭔가요? B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봐야 됩니다. 그곳이 얼마만큼 어두웠냐? 불박차 속도가 어느 정도였느냐? 얼마나 어두웠고 어떤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고 근데 그런 게 전혀 저로서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정보가 없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블랙박스 없는 게 진짜 안타깝습니다. 블랙박스에 아빠 뭐야 과속방지턱 밟았어? 왜 이제 애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다 엄마랑 얘기하다가 그러면 아빠 뭐야? 낙하물 밟았나 봐. 이거 차에 이상 있나? 괜찮네. 차는 이상 없다. 괜찮다. 가자. 그런 게 있었으면은 그러면 뺑소니 부분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뺑소니가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피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무죄 다툼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운전자범에 있었으면 그러면 일단 2개가 필요해요. 블랙박스 오디오가 있어야 됩니다. 블랙박스 앤드 운전자범. 그럼 블랙박스에서 봐라 우리가 애들하고 이거 오디오 봐라. 몰라 그냥 가지. 아빠 뭐야? 몰라 이게 뭐 떨어뜨리고 밟았나 봐. 아빠 차 괜찮아? 괜찮은 것 같다. 가자. 이게 담겨 있었으면 뺑소니가 빠지잖아요. 그럼 운전자범이 있었으면 운전자범에서 경찰이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은 그러면 그때는 운전자범에서 나오는 돈으로 형사합의하고 형사합의할 때에서 내가 유죄를 인정하는 거 절대 아니라 그랬죠? 형사합의하고 무죄 주장해야죠. 그러면서 현장 답사도 하고 그리고 또 D차의 블랙박스 영상도 보고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이분 진짜 왔다 갔다 불안해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많이 불안하시니까 처음부터 변호사랑 같이 가서 조사받을 때 가고 뭐 거짓말 탐지할 때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것도 하고 싶으시겠죠. 서두르지 마세요. 이번 주까지 빨리 해야 된다고 서두르지 마세요. 그리고 경우의 수를 놓고 이럴 때 이러고 그것은 뭔가를 이분은 팩트라고 그러시는데 팩트가 아니라 자료를 봐야 됩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요. 이분은 앞으로도 계속 저한테 계속 글 올리실 것 같아요. 이제 그만 글 올리시라고. 제가 더 이상 도와드릴 게 없어요. 아무것도 지금 이번에 도와드릴 게 없습니다. 덜컹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어디를 밟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딱 하나예요.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조사 그런 거 안 합니다.
부인에 대해서는 네, 조사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 해주려고 그럴 겁니다. 결국 본인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나 정말 몰랐다. 그리고 내 차, 내가 뭐 닦은 흔적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만약에 내가 사고 난 걸 알고 그랬으면은 막 뭔가 지운다든가, 내 흔적을 지운다든가, 봐라. 내 거 그대로지 않느냐. 밑에 봐라. 이런 걸 주장해야죠. 알고도 갔느냐, 몰랐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과연 내가 이걸 피할 수 있어서 사고냐, 못 피할 사고냐. 그게 두 번째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변호사님들은 저랑은 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네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더 이상 도와드릴 건 없습니다. 모쪼록 억울하지 않게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뺑소니 인정되면은 상대가 젊은 사람이면 예컨대 누워있던 사람 과실 70%다. 젊은 사람이면 요즘 한 7억 가까이 되거든요. 6억 한 6, 7천 되거든요. 7억 칩시다. 그럼 30%는 얼마예요? 37, 21. 약 2억 원이에요. 2억 원 내 돈 나가야 돼요. 그것은 민사로. 우리 보험사가 물어주고 내가 우리 보험사에다 그만큼 토해내야 돼요. 그리고 형사비가 필요하죠. 예. 형사비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공탁은 제가 그래도 몇천 정도 거래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한 2억 한 5천 정도 싸움입니다. 후회하지 않을 싸움. 섣불리 결정하지 마세요. 변호사 선임하는 것은 결혼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한 번 결혼한 다음에 이혼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한테 짧게, 이분 너무 길게 써갖고 제가 읽어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게 짧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길게 그렇게 하시면 전 더 이상 답변 안 하겠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운전자 보험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그렇죠. 저 한문철이죠. 대한민국 대표 운전자 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예전의 운전자 보험은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만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업계 최초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만든 거 알고 계시죠? 특약 한 사고당 실손 비례 보상.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 실장, 어제 맡은 그 형사사건 선임비하고 의견서 제출했죠? 변호사님, 그게 아직 그거 서둘러야 되는데. 변호사 수임료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 사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 지원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니었나요? 그렇긴 한데요. 보험사에서 곧바로 선임료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서 의뢰인이 돈을 빌리러 다니느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니, 보험도 가입되어 있는데 돈을 빌리러 다닌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까지의 운전자 보험은 내 돈으로 먼저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고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큰 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점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와 DB손해보험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즉시 선임비의 50%를 곧바로 지급합니다. 타인 사망, 중대법규 위반 중상의 1에서 3급 시 가입 금액 한도 내.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든 초기 대응 플랜 한 번 더 앞서가겠습니다. 지금 알아보시죠. 164-0070, 164-007 빵!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